안녕하세요. 미래에 계신 여러분, 프로젝트 반추입니다. 지금 이곳은 2022년 8월 17일 수요일이고요. 오늘의 반추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윤석열 100일 기자회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오늘인 8월 17일 오전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휴가 기간 동안 정치를 시작한 후 1년여의 시간을 돌아보았고 취임 100일을 맞은 지금도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있다. 국민 안전은 국가의 무한 책임이다. 국민께서 안심할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 이후 각종 정책에 관한 설명,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정부와 결별한 정책 기조의 전환을 잘 보여주었다. 각종 국정 현안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하고 있었고 거기에 대한 나름의 해법까지 제시하려고 노력한 점은 높이 평가받아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 정권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낮은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 본인에게 있다. 대통령의 생각, 말, 태도가 문제다. 대통령 본인이 바뀌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현 상황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모든 걸 바꿀 각오가 되어 있는지 오늘 기자회견으로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주변에 무능하고 아부만 하는 인사들부터 과감하게 바꾸라. 악마의 대변인 역할을 할 사람을 가까이 두시라. 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더불어민주당 당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제80조 1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인 8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신영영 대변인은 전날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의원총회를 열고 여러 의견에 관한 토론 과정을 거쳤고 오늘 비대위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인 절충안을 마련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항은 이재명 의원의 지지자들이 개정을 요구했던 조항으로 현재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비대위의 결정을 비판하는 글들이 도배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시험관 아들입니다. 최근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었던 시험관 아들 사건의 당사자가 라디오에 출연해 자신의 사연을 전했습니다. 오늘인 8월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A씨는 26년 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시험관 시술을 통해 아들을 얻었지만 아이가 5살이 됐을 무렵 아이의 혈액형이 이상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시술을 담당했던 교수에게 문의하자 돌연변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저희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아들에게 혈액형이 다른 이유를 설명해주기 위해 교수에게 연락을 취하고 설명 자료를 요구했으나 교수는 몇 달째 연락이 되질 않고 병원 측에서도 도와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유전자 검사를 3차례 진행하여 3차례 모두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는 결과를 받아보게 되었다고 밝혔고 병원 측도 해당 교수가 정년 퇴직해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은 날짜별 테마를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17일이고요. 17일의 테마는 유튜브 인기 동영상입니다. 인기 급상승 동영상 항목에 게시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블랙핑크 채널의 블랙핑크 핑크베놈 뮤직비디오 티저. 두 번째 영상은 메이플스토리 KR 채널의 출근 용사 김석진. 세 번째 영상은 더 보이즈 채널의 더 보이즈 위스퍼 뮤직비디오. 네 번째 영상은 이과장 채널의 조소식 가스라이팅 헬테크 3화. 다섯 번째 영상은 뚝딱 채널의 바쁜 명절의 잡채 이렇게 하면 미리 만들어놔도 안 불어요. 여섯 번째 영상은 예씨 채널의
태어난 지 2주 된 강아지를 돌보는데 진짜 육아하는 기분입니다. 7번째 영상은 차린 건 쥐뿔도 없지만 채널에 비폭력 주당 채씨 그게 되나 적당히 술 마시는 게 차린 건 쥐뿔도 없지만 7화 이영지 몬스타엑스 형원 8번째 영상은 이섭 채널에 갤럭시 Z 플립 4 언박싱 달라진 점 7가지 플립3의 가장 큰 단점을 개선했다. 9번째 영상은 토모토모 채널에 여름방학 맞이 일본인 남친 집에서 보낸 일상 브이로그 이사 온 지 5개월 드디어 쇼파 도착 여름은 불꽃놀이 토모 동생 웰컴 파티 10번째 영상은 임영웅 채널에 2022 임영웅 전국 투어 콘서트 I'm Here로 앵콜 스팟입니다. 이제 여담 시간입니다. 오늘의 여담 주제는 북한 순항미사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맞이하여 북한이 또다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순항미사일 발사는 올해 1월에 이어 2번째이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는 벌써 4번째 미사일 발사인데요. 순항미사일 발사는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은 아니지만 단거리 타격 사정권 안에 들어와 있는 한국에는 충분히 큰 위협이 된다고 합니다. 항상 반추를 진행하면서 20년 뒤에 사람들이 이 소식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런 생각을 하곤 하는데 세월이 지나도 그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슈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아주 오랜 세월 지속된 일이기 때문에 그냥 미사일을 쏴도 쏘는가 보다 싶고 별다른 생각이 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뎌지게 만드는 것도 북한의 전략일 수도 있지만 별다른 생각이 들지 않는 건 사실이고 좀 특별했던 때는 있었던 게 2015년에 북한이랑 사이가 정말 극단적으로 나빠졌던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북한은 계속 도발하고 우리는 계속 대북 확성기를 가동하고 그래서 거의 누가 이기나 해보자 이런 식으로 경쟁했던 시기가 한 번 있었는데요. 그때 막 북한으로 그 시기에 한창 유행했었던 아이유의 마음, 빅뱅의 뱅뱅뱅 이런 음악을 북으로 막 쏴보내고 그랬던 걸로 합니다. 그때 제가 학생이었는데 그날도 무슨 북한이 대포를 한국 쪽으로 조준을 했다 이런 기사가 나와서 좀 평소와 다른 그런 기사에 아이들이 막 불안해하니까 선생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북한이 정말 전쟁을 할 거면 겉으로는 평소와 다르지 않은 척하면서 순식간에 치고 내려오지 저렇게 미사일 쐈다, 포 조준했다 이런 식으로 공포감을 충분하게 조성을 하면서 전쟁을 시작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전쟁을 하려면 당연히 기습적으로 하지 이렇게 동네방네 큰 소리 뻥뻥 치면서 하진 않겠다 싶었고 뭔가 그때 이후로 북한이 이렇게 무력 도발을 하면 공포감 조성 딱 그 정도까지가 목적인 게 보여서 딱히 막 무섭거나 그런 생각은 들지 않게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훨씬 더 오래전부터 숱하게 이런 무력 도발 같은 거를 겪으셨을 테고 그래서 저보다 더 무뎌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개인적으로 아까 20년 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중국이 대만을 선제 타격하거나 약간 이런 극단적인 변화가 있지만 않으면 아마 20년 뒤에도 한국이랑 북한은 지금의 이런 대치 상황을
유지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날씨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준 낮 최고 기온은 30도, 최저 기온은 21도였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습도가 그리 높지 않은 비교적 쾌적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모두 수고 많으셨고 8월 17일이 생일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미래에 계신 분들 모두 과거를 거울 삼아 지혜로운 미래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